네, 감사합니다. 주연의 주연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꼭 수술하고 나서 이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술 주의사항 그거를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거를 평생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많이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많은 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은 피가 나죠? 우리 수술방에서 이제 회복실로 갈 때 가석선 안서는 어떻게 되냐면 좀 앉아 계십니다. 우리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머리를 이렇게 하고 몸뚱아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렇게 꺼지를 눈에 댑니다. 댈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쌍꺼풀 같은 경우나 눈썹 올림수는 그냥 이렇게 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눈 밑에 한 경우는 여기다 이 손에다 꺼지를 대고 이 밑에서 광대뼈에서 눈 쪽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 밑에 이 지방을 빼고 나면 이 포켓이 형성되겠죠. 뺀 부위만큼. 이걸 눌러주지 않으면 그 포켓이 형성된데 다시 피가 들어왔어요. 차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블룩해지면서 멍이 든 것처럼 블룩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해서 눌러줘서 이렇게 당겨서 눌러준다.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쌍꺼풀의 경우는 눈을 약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보면 위에 있는 그 가죽을 약간 내려서 눈을 약간 밑으로 내려준 다음에 이렇게 눈을 감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눈썹 올리면서의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눈썹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간호사들이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회복실에 가서는 일단 이렇게 눈을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빨리 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 하루 자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도 완전히 지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바로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다가 피가 줄줄 나가지고 다시 빠꾸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지연이 되고 이제 집에 가도 어떤 문제가 없다 할 때까지 안정을 취해주는 그 회복실에서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할 때도 내가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내가 하루를 비운다 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분들 너무 정신없이 급하십니다.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수술을 집에 갈 때, 귀가할 때, 그리고 이제는 이제 눌러줬다가 이제 집에를 가게 됩니다. 이제 갈 때 어떤 분들은 차를 갖고 하셨다가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분도 계세요. 가급적이면 뭐 대리운전을 부르시든가 택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뭐 특히 수술 하나 정도 뭐 매몰법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수술 2개, 3개를 같이 가지고 또 지연이 좀 안 된 상태에서 막 운전하다 보면 막 피가 흘러내리면 한번 주의력이 상실되고 자기가 공포감을 느껴서 운전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수술 후에는 이제 자가 운전보다는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을 하고, 아니면 뭐 주위 사람들한테 좀 해서 차를 대신 운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고 이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가지고 가는데, 이제 가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첫날 밤은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혈관이 이 잡아놨던 혈관들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경우, 특히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보면 이게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꼬맸던 부위가 턱 터져가지고, 또 특히 밑을 쳐다보고 있을 때 이게 머리를 숙이게 되면 이 상처 부위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심장보다도 머리가 높이 있어야지 그 혈압이 낮아져서 혈관이 파열이 안 되는데, 약간 물구나무상이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 백발백중 그 혈관들이 터집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일 때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 허리를 숙이면서도 화장실에서 이렇게 힘주다 보면 혈관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팍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터지니까 안에서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첫째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 꺼즈나 깨끗한 수건을 드라이기로 팍팍 말려가지고 그거를 일단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압박을 해주면 파열됐던 그 혈관들이 거기가 쭈그러지겠죠. 그래서 빨리 지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압박을 해주고 한 30분 이상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너무 아프러서 진짜 뭐 심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병원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지만 또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연락이 안 될 때. 또 그런 경우는 거의 병원에 지금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꽉 잘 눌러주시면 하면 된다.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되도록이면 시원한 데 계셔야 됩니다. 따뜻하고 꾸덕꾸덕한 데 있으면 혈관이 확장돼가지고 피가 잘 납니다. 그래서 되도록 신선한데, 선선한 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맵거나 얼큰한 걸 식사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땀도 나고 막 그렇죠?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이 다시 확장돼가지고 혈관도 벌어져서 피도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을 안 먹고 할 수 있는 김밥 종류라든지 간단한 빵 역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그래서 집에 갔을 때는 이 혈관이 터지지 않고 붓지 않는 방법에는 앉아가지고 심장보다 머리를 높게 하는 방법과 힘을 가급적이 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좀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첫날은 제가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누워서 주무시면 이 심장보다 이 상처 부위가 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이 붓고 혈관이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심장보다는 머리를 높게, 다리는 좀 낮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덜 붓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 왜 그러면 머리를 높게 해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 혈압이 앉아 있을 때는 혈압이 그렇게 머리 쪽에 높지는 않아져요. 근데 우리가 눕게 되면 심장 혈압하고 머리 혈압하고 같아집니다. 즉 머리 쪽에는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머리를 높게 하면 혈압이 낮고요. 우리가 마치 상수도가 파열돼서 고지대는 물이 졸졸졸 나오잖아요. 암쟁이 낮추지만 하지만 저지대는 어때요?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것든지 상처는 심장보다도 높게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찢어졌을 때도 이렇게 손을 올리죠. 이렇게 낮추면 더 피가 납니다.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 피가 빨리 시작했죠. 특히 동맥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상처 부위, 시소 부위를 높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주무실 때도 뭐 소파 같은 데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든가 아니면 이불 같은 거를 방 같은 데 이렇게 괴어놔가지고 다리 뻗고 내가 이렇게 자도 이렇게 머리를 높게 해서 자든가 아니면 자다가 또 옆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비계 같은 걸 개가지고 심장보다 높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첫날 밤에 그냥 하니까 아예서 차에서 자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 차 시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겨울에는 너무 추울 수 있고 여름에는 지치가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날 밤은 이렇게 주무신다. 그 다음에 허리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허리에 뭐 같은 걸 좀 괴놓고 이렇게 개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첫날 가장 중요한 게 옛날에는 수술하고 앉아서 밤을 새라고 했어요. 너무 힘든 부탁입니다. 밤에 졸리기도 하고 긴장이 풀어지면 막 새벽 3시나 4시에 그냥 아예 퍼져서 이렇게 자다 보면 다음날 퉁퉁 부어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내가 자려고 해도 눈이 붓지 않고 이 각막도 눈을 좀 감겨주면서 편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쌍꺼풀 수술하게 되면 눈밑 수술하게 되면 눈이 커진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처짐이 잘라지기 때문에 눈이 많이 노출돼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정리 안 돼서 약간 덜 감기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안구 건조증도 있는 데다가 눈을 밤새거나 그러면 눈 뜨고 있으면 눈이 어떤 각막에 무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막도 좀 보호하면서 쌍꺼풀을 눈 뜬 것처럼 말려 들어가게 해줘서 붙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선생님 좀 찍어주시고 잠깐 마스크하고 잠깐 와보세요.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마스크 끼시고 이거 잠깐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요 피부를 가까이 와서 찍어주세요. 이걸 땡기고 이쪽을 땡기고 여기에 기름기를 유분을 제거해 주세요. 알코올 같은 거 닦아주시고 여기도 물론 닦아주시고 땡긴 다음에 요 부위에다 이렇게 꺼지를 살짝 대고 있죠. 눈에 직접 안 닿게. 그래서 여기 있는 피부와 여기 있는 피부를 모아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약간 억지로 감겨주게 되죠. 이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면 뜨려고 해도 그 상처 부위가 이게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쌍꺼풀 주위로 이렇게. 그러면서
벌어진 부분이 눌려주기 때문에 붓기가 훨씬 덜하고, 그리고 눈 뜨고 밤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밤새라고만 무조건 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으로 각막도 보호하고, 특히 두 가지, 세 가지 수술하신 분들은 눈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게 눌러주시면 각막도 보호도 되고 눈이 붓지도 않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니까 우리 간호사가 가르쳐 드려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집에서 주무실 때, 앉아서 주무실 때 이거를 해주시는 게 훨씬 경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진료를 볼 때는 보통 아침에 봐요. 우리가 8시 반에 했으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가 오라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고 바로 퇴원하시면 되니까 각자는 드레싱을 해주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날 우리 간호사한테 물으면 셀프 케어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음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집이 서울이나 타지에서 멀리 오신 분들은 자기가 직접 드레싱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만약에 뭐 소독을 할 때는 소독약으로 여기 눈을 좀 닦아주고, 그 다음에 요 꼬맨 부위에 소독약뿐만 아니라 항생제 가루 같은 거 살살 좀 묻혀줘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병원에 연락을 해주시고, 만약에 서울에 멀리 가신 분들, 타지에 있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술 후 관리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주연의 주연상의학교였습니다.